보면은 향도 있고 그리고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면 대개 우리가 인삼이나 그다음에 홍삼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암에 다 좋은데 이제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것은 이제 간암이나 그리고 대장암. 두릅은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두릅이거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향이 좋잖아요. 저도 되게 두릅을 좋아하는데 이 두릅에 보면은 향도 있고 그리고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면 대개 우리가 인삼이나 그다음에 홍삼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릅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포닌이 되게 면역을 높이는 작용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세포를 증식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포닌이 아주 강력한 그런 항암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리고 알칼로이드,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두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두릅을 우리가 참두릅이라고 하고 개두릅이라는 거, 아마 음나무라 해 가지고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 개두릅도 있고 그다음에 땅두릅. 그래서 참두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에 두릅나무에 나오는 순이고 땅두릅은 두릅이 땅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건데 가장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참두릅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두릅도 참두릅이죠. 그래서 두릅을 제가 항암 음식으로 제철 음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암에 다 좋은데 이제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것은 이제 간암이나 그리고 대장암, 위암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소화기 암이라는 뜻이잖아요. 간암, 대장암, 위암 다. 그래서 소화기 암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두릅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두릅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과량을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두릅도 속에 보면 사포닌 같은 게 거품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가스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녹차라든지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페인을 먹으면 암에 혹시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커피 좋아하고 녹차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것도 내가 암을 이제 걸렸으니까 다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커피하고 녹차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권합니다.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 암을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다음에 세포 자살률을 높이고 신생혈관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EGCG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우리 환자들이 뭐 금할 필요 없이, 또 녹차는 어때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암 환자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이 스트레스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녹차 가지고 있거든요. 일석이조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또 녹차가요, 우리가 항암할 때 탁솔이라든지 시스플라틴 같은 이런 항암할 때는 효과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할 때 위장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이게 과량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도 좀씩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이 녹차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2025년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차이나 메디신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 43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논문들을 검토하는 거, 메타 분석이라는 거냐. 여기에 보니까 이 녹차 속에 있는 EGCG가 암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가. 이때 이제 본 효과는요, 재발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녹차를 가지고 보니까는 한 91%의 재발률을 줄이더라, 이런 게 나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EGCG만 단독으로 추출해갖고 하는 경우에 72%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EGCG가 녹차 속에서 가장 주성분으로 해서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녹차 속에는 EGCG 외에도 다른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우리가 꼭 EGCG를 뭐 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으로 먹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녹차는 매일 이렇게 기호식품으로서 먹으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녹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차를 먹는 거는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녹차도 커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커피가 완전히 끓는 물로 했을 때는 풍미가 좀 덜한 걸로 돼 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로 100도씨로 이렇게 완전히 끓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한 80도에서 85도씨에서 한 2, 3분 정도 우려내는 이 방식이 좋겠고, 근데 이게 오히려 100도씨로 해서 한 5분 이상 이렇게 끓이게 되면 오히려 쓴맛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를 좀 맞추고 그다음에 시간을 맞추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언제 먹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하고 간격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띄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이럴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은 하루에 한 2잔에서 한 3잔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아침, 저녁보다는 저녁에는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녹차 한 잔 정도 마시고, 뭐 오후에 뭐 또 좀 마시고, 너무 늦게는 마시지 말고,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레몬을 몇 방울 떨치게 되면 녹차 속에 있는 카테킨이 이렇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위장 트러블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면은 우리가 녹차를 잘 먹을 수도 있고 좋은 항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암 환자들이 녹차를 먹을 때 딱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암 환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녹차도 마찬가지로 간을 통해서 이게 해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죠. 최근에 이제 체중이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녹차가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식이라든지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녹차를 그냥 차로 마시는 게 아니고 보충제로 먹을 때는 특히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EGCG 함량으로 어느 정도를 먹는 게 좋은가? 일단 800mg, 하루에 800mg을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를테면 간이 안 좋으면 간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녹차도 마찬가지로 녹차는 특히 그래요. 와파린 같은 것을 할 때 녹차 속에 있는 비타민 K를 높이는 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은 응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녹차가 그 효과를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와파린, 항응고제 쓰고 있는 분들은 녹차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녹차는 되게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참 녹차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먹죠. 그럼 되게 이제 녹차를 먹을 때는 상당히 뜨거운 거 후후 불어가면서 엄청 뜨겁게 먹죠.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인후암이나 식도암이나 이게 좀 많거든요. 그게 그 원인이 뜨거운 차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너무 뜨겁게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완전히 끓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80도에서 85도. 끓여서 할 때 가장 우리가 녹차가 EGCG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우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보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안에 식도라든지 인후에 화상이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또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녹차는 끓여서 이 열을 가해서 녹차가 우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식혀서 먹는 것은 뭐 성분에는 크게 이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녹차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이 EGCG잖아요. EGCG는 EGCG가 많이 들어있는, 특히 EGCG하고는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이게 그 카테킨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중간에 파괴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은 음식, 귤이라든지 레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고, 그리고 십자가 식물로 브로콜리라든지 케일, 그 다음에 뭐 마늘, 양파 이런 채식과 같이 먹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녹차 속에 있는 EGCG하고 같은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이제 같이 했을 때는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버섯은 상당히 면역도 올리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버섯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버섯을 우리가 이제 더 항암 효과 있는 걸로 치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표고버섯도 있고 뭐 상황버섯, 차가버섯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으로 먹는 버섯 중에서는 아마 표고버섯이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버섯도 뭐 우리가 이제 효과를 검증을 해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표고버섯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베타글루칸이 많죠. 그래서 가장 제품으로도 같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표고버섯이죠.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 특히 이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자실체에 많아요. 근데 균사체, 우리가 자실체라고 하는 건요, 그 표고버섯 그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는 우리가 먹는 거, 이걸 자실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뿌리를 균사체라고 그래요.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보면 우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AHCC죠. 이 AHCC는 표고 균사체고 알파글루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다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 수지상 세포라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섯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비타민 D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돼요. 먹는 것도 먹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햇빛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음식 속에 있는 것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표고버섯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항암 효과는 되게 일본에서 연구한 게 참 많습니다. 후코이단도 그렇고, 이 다당체들을 일본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표고버섯도 다당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구한 그런 자료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2009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메타 분석이거든요.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효능을 여러 논문들을 비교를 해서 하는 건데, 이 표고버섯에 보면은 대상을 위수술을 하지 못한 환자, 그리고 위암인데 재발한 환자, 이 환자들을 6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본 논문이 되겠거든요. 이때 논문 결과가 사망률을 약 한 20% 정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버섯 종류에서 일본에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논문인 것 같아요. 1986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표고버섯 자실체를 가지고 항암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표고버섯 분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투여한 결과 암이 한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력을 갖더라. 이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그때부터 1986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버섯에 대한, 특히 이제 버섯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역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많은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우리가 버섯을 갖다가 보면은 먹을 때 뭐 그냥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데쳐갖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표고버섯은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표고버섯에서는요, 일단 그 익히지 않았을 때는 잘못하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특히 표고 이게 어때요? 이제 위에 있는 뭉퉁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쫙쫙 금이 가 있잖아요. 예,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설익었을 때는 잘못하면은 피부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야채 이 물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익힌 것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먹는 거는요,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주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많은 양을 말고 한 50g 이 정도를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의할 것은 먼저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섯을 그냥 우리가 산에서 채취하면서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먹어도 되는 버섯이 있고, 이렇게 익혀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속에도 여러 개 식이섬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장출업을 같은 게 뭐 먹고 나서 속이 더부러 가거나, 또 만약에 어떤 내가 설사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장출업을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알레르기라든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평소 때 알레르기 반응이 잘 일어나신 분들은 좀 그 점도 참고로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표고버섯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산지도 좀 잘 보고,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오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꼭 잘 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해조류에서도 보면은 다당체가 많듯이 표고버섯도 다당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다당체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이제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이죠. 보면은 레몬이라든지 귤, 뭐 파프리카, 뭐 키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면역을 더 촉진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 껍질, 블루베리라든지 땅콩, 이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로를 같이 먹었을 때 또 효과가 올라가고요. 또 우리 다른 것도 뭐 다당체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식물들하고는 되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들이. 그래서 뭐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해독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것은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비타민 D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은 비타민 D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암 환자분들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타민 D를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비타민 D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표고버섯을 먹으면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때 올리브유 같은 걸 같이 곁들여서 하면 훨씬 더 비타민 D의 흡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